너무 추우니까 옆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들어와서 몸 녹이고 들어가라면 들어갔는데 할머니 손자가 제 같은 반 친구였던 거지. 가난하니까 뭐 생색이 초라하겠죠. 딱 마주치는데 애써서 그 친구가 모른 채 해주더라고. 라면 한 박스하고 밀가루하고 가져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라 했더니 아 참 잠깐 일로 와봐. 동장님이 제 누군지 모르겠어. 사진을 찍고 지역 신문 같은 건지 뭔지 제 사진이 있더라고. 생활보호 대상자 뭐 이런 거. 수치스러웠던 기억은 너무 정확히 난다니까요. 잘 사는 놈이랑 나랑 싸웠어. 다짜고짜 선생님이 나한테 귀싸대게 날라오는 나만 날라오는 거야. 이 새끼도 때리라고. 안 때려. 얘는 잘 사는 애야. 공부도 잘해. 진짜 짜증이 너무 많이 나서 벽에다 쭉 세우면 차려. 친구들이 차려 그러면 차려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래? 라고 하지. 그럼 또 때려. 문득 찾아온 거야. 몇십 년 만에 체육관에. 자기 아들이 학폭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열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너도 나 때렸잖아.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친구가 나를 때렸던 기억을 못 하더라고. 네 아들한테 쌤통에 당해봐라. 그러면은 유사한 상독은 아니지만 지금 근접하다. 저는 로드FC의 대표 정문홍입니다. 예전에 되게 추웠습니다. 겨울에 어머니가 상가 앞에 바구니 같은 거 갖다 놓고 과일 같은 거 조금 떼어다가 팔고 양말 같은 거 조금 떼어다 팔고 그러는데 너무 추우니까 옆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제가 너무 애기고 어리니까 불쌍하니까 잠깐 들어오라고 하죠. 너무 추우니까. 가난하니까 뭐 생색이 초라하겠죠. 그때 안경점이었어요. 원주에서는 아마 제일 유명한 안경점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거기가 제일 비싼 땅인데 들어와서 몸 녹이고 들어가라면 들어갔는데 할머니 손자가 제 같은 반 친구였던 거지. 딱 마주치는데 애써서 그 친구가 모른 채 해주더라고. 그래서 창피하니까 바로 문을 열고 또 나가죠, 밖으로. 배도 고프고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그런 수치스러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밖에 없어요. 기억이. 집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갈비집에서 이렇게 뼈다구 같은 거 손님이 먹은 거를 강아지들 갖다 주라고 비닐봉다리 같은 거 담아 놓으시니까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따뜻한 거야. 아직까지 열어보면 갈비 잘 다 끝까지 안 뜯은 사람들 있잖아요. 새 것들이 있었어. 새 것들이 엄마랑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 이렇게 먹지. 어머니가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몰래 먹는다고 이제 먹지만 난 근데 맛있었던 기억밖에 없어. 누군가가 날 봤다. 그럼 그 수치스러움이 컸을 텐데 걸린 적이 없어요. 그냥 맛있었어. 이제 나이가 들고 생각을 해본 거야.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저걸 먹지 마라 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말을 못하는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이 드는 거지. 나이가 드니까. 사줄 능력이 안 되니까 묵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가슴을 드러낼 정도로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가난하면 철이 일찍 들어요. 사춘기도 없었던 것 같고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아, 저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빨리 살려주나, 어떻게 하면 가난해서 빨리 탈출을 시켜드릴까. 그때의 꿈이 목표가 월 300만 원이었어요. 월 300을 벌으면 평생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그냥 가난을 탈출하는 거였어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저는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합니다. 누가 부모를 죽여. 아, 그거 이해하면 안 되잖아. 너무 죄송한데 조금 이해가 가요. 이상한 놈들이 사람 부모 죽인 거야. 잘못된 말하면 뭐 하겠어. 그건 무조건 문제가 있지. 근데 동시에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뭐 무조건 잘못된 거지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자꾸 엄마를 때리니까.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평생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엄마만 일을 시켜. 일 들어오면 때려. 말리면 나도 때려. 아이씨, 뭐 저게 무슨 아빠야. 저게 무슨 남자지? 사람들은 부모 따라간다고 배운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저걸 어떻게 똑같은 짓을 하냐고. 때리면 엄마가 막 도망가. 그럼 나 울고 따라가. 한겨울에도 전봇대를 이렇게 만지면 전기가 흐르는지 따뜻해요. 거기 붙어서 기대서 엄마랑 같이 앉아있다가 새벽에 들어가 자고. 그럼 또 뭐해? 술 먹은 사람은 또 일찍 일어나요. 막 새벽 3시, 4시에. 그 욕해. 밥 차려오라고. 김치찌개 같은데 예를 들어 고기라도 요만한 거를 하나 없으면 또 욕해. 남편을 뭘로 보냐고. 때리고. 계속 그게 반복이야. 되게 추운 날씨에 얼굴 다 트지. 나이는 들지. 찌그렁 방탱이가 되지. 옷은 그지지. 그런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1년, 2년, 3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아빠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깜빵을 가겠지. 그럼 우리 엄마가 눈물을 또 흘리겠지. 그럼 우리 엄마는 불쌍해지고 또 먹여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게 쳇바퀴가 도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식의 삶을 살면서 중학생이 됐어. 잘 사는 놈이랑 나랑 싸웠어. 다짜고짜 선생님이 나한테 귀싸대게 날라오는 나만 날라오는 거야. 이 새끼도 때리라고. 안 때려. 얘는 잘 사는 애야. 공부도 잘해. 진짜 짜증이 너무 많이 나서 공부를 진짜 했던 것 같아요. 외워버렸어 그냥 다. 외워도 되는 시대였어요. 한 거의 100등 했던 것 같아.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반에 몰아놔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수반에 있었어. 뭐 특수반에 있거나 말거나 뭐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빨리 돈 벌어야 되는 거야 중학생인데. 머릿속엔 돈이지 뭐 공부가 아니야. 그 공부는 얘 때문에 짜증나서 잠깐 했던 거야. 그냥 외운 거지. 고등학교를 딱 입학을 했는데 반배치고사라는 걸 봤는데 한 개도 모르겠는 거야. 박사님이나 뭐 막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한테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너 왜 이러냐? 그래서 뭐가요? 너 중학교 때 올라온 성적은 이게 아닌데? 맨투맨 영어하고 수학의 정석 공부 안 했니?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는지. 선생님이 교과서 주고 책 주고. 어떤 학생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없어요. 그냥 찌질이. 피해의식이 잔뜩 있는 사람. 건들면 터진다도 아니에요. 터트려봐야 부모님 끌려와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가정. 그냥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가 날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묻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배려나 혜택을 주는 것도 원하지 않는. 초등학교 때 아빠가 동사무소에다가 뭐 맡겨놓은 게 있으니까 찾아와 그러는 거야. 행색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가 뻔히 인지하고 있는. 주춤주춤 하지 그때 들어가면. 초짜 아저씨가 라면 한 박스하고 밀가루하고 가져가 쌓여 있더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라 했더니 아 참 잠깐 일로 와봐. 동장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사진을 찍고 며칠 있다 보니까 지역 신문 같은 건지 뭔지 제 사진이 있더라고. 생활보호 대상자 뭐 이런 거. 와 찢어지는 거지.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지. 가난에 대한 복수심이 있죠. 그 사람뿐 아니라 다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집을 가르쳐주기 싫다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가정 방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지, 집 전화번호가 없는데 왜 굳이나 그렇게 집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지를 정말 죽겠더라고. 정말 그 수치스러움이. 20살 때부터 그래도 체육관 코치 생활부터 사범 생활부터 했으니 지금 뭐 한 30년이 되다 보니까 누구한테 뭔가를 줄 때도 정말 저 사람한테 수치심을 주면 안 된다는 걸 정말 느꼈어요. 상대방이 원해야지 배려해 주는 게 맞는 거고, 행색이 아무리 초라해도 옷에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수치스러웠던 기억은 너무 정확히 난다니까요. 내가 봤던 것, 들었던 것들은 좀 충격적이지 않으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냥 너무 수치스러웠던 장면들이 있거든, 내가 생각해도. 서울의 대학교들이 이제 전국에서 몰려들잖아요, 대학생들이. 강원도에서 원주는 그래도 큰 도시예요. 더 시골에서 뭐 영월, 평창, 횡성 이런 데서 원주로 모여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춘추 전국시대가 벌어지겠지? 그들한테는. 저는 그들의 세상이 아니니까 모르겠고, 패를 갈라서 싸우고 때리고 이기고. 누가 점유를 했어. 점유를 한 다음은 심심하잖아. 자기들의 어떤 위세를 보여주고 싶은가 봐. 또 몇 명 또 불려나가서 벽에다 쭉 세워놓고 차렷. 동년배의 친구들이 차렷 그러면 차렷 이렇게 하겠습니까? 쭈삣쭈삣 왜 그래? 라고 하지. 그럼 또 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안 하면 무섭잖아. 평생을 살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까먹은 거고, 돈 벌려다 보니까 까먹은 거지. 조금만 하면 또 기억이 나지. 그런 거 너무 창피하고. 둘이 있을 때였으면 차렷! 그럼 차렷 했을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근데 누가 보잖아. 비겁하네, 나약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거야. 힘약하고 이게 창피스럽진 않아요.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약하게 내비두면 되잖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상태로 내비두면 되잖아.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근데 이걸 공개적인 푼댔을 때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나는. 저는 이 상황 자체를 복수하고 싶었던 거지 사람을 복수하고 싶진 않았어요. 가난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었던 거지. 연진이한테 복수를 하듯이 문동훈이 자기를 망가뜨리잖아요, 너무. 내가 가난해서 탈출하면 그런 상황은 해결될 거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기억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문득 찾아온 거야, 몇십 년 만에 체육관에. 자기 아들이 학폭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열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좀 시켜줘라. 그렇게 싫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기억이 새록 나는 거야, 걔 얼굴을 보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너도 나 때렸잖아,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때렸던 기억을 못 하더라고. 네 아들도 쌤통이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고, 그런 복수심은 아니었고, 통쾌함도 절대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이런 부탁을 받나? 이것도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좋진 않았어. 애는 애대로 불쌍하고 그 아빠는 아빠대로, 내 친구는 나도 나대로 불쌍한 거야. 근데 또 한편의 마음은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사범들한테 운동시켜, 운동 잘하는 애들이야, 자주 들여다볼게 보내고. 가끔씩 들여다봤는데 이제 사범들한테 물어보니까 꽤 착하대요, 아들이. 열심히 한대, 잘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은. 군중 속에서 군중의 힘에 힘입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혼자 해결해야지, 내가 계속 강해져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이런 말을 자칫 잘못하면 패가 나눠진 기성세대와 MZ 쪽 어린 세대들이 봤을 때는 웃기고 있네, 지가 뭐가 좀 되니까 까부는 거야, 저 새끼는 지가 뭐가 되니까 저런 말 할 수 있어, 말할 건 뻔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요. 왜 남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저 어릴 때 사진 보면 거의 비참해요. 그냥 메르치야, 메르치. 열심히 운동하고 100번 1000번 때리고 샌드백 때리고 뭐 나무 때리고 달밤에 진짜 체조 몇천 번씩 몇만 번씩 해요. 부모가 너무 잘 살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개인 트레이너 붙여서 운동하고 개인 교수 붙여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99.9%가 그러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저 꼰대 그러겠지.
외부에 뭔가 원인을 돌리기보다는 내부에서 뭔가 그거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지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지가 강해져야 되는 거고, 지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야, 씨, 월급 열심히 해도 2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럼 투잡하면 되잖아. 아, 투잡을 어떻게 피곤한데? 난 쓰리잡 했는데요? 계속 그렇게 계속 얘기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200만 원 받아? 200만 원 받는데 그만두고 300만 원 받는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잘났으면 500만 원 달라면 누가 500만 원 안 줘요. 그냥 능력도 없는 500만 원 주고 내가 널 왜 줘야 되냐 이러는 거고. 정말 500만 원을 받을 능력이 있으면 500만 원 주겠죠. 정말 특출난 애가 저 딴 데로 가겠습니다. 저 500만 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안 잡는지 물어보세요. 무조건 잡습니다. 일본에서 어렸을 때 운동을 좀 하러 잠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시합을 좀 뛰고 싶은데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최용만, 추성훈, 윤동식 사실 격투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거든, 격투기를. 저는 시합을 안 시켜주고 인지도가 있는 선수들 시합을 시켜주는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헤비급 시합이 하나가 빵꾸 난 거야. 제가 할게요 그런 거야. 뭐래도 잡아야 되잖아, 기회를. 원래 겁대가리도 없었고 니들은 맞으면 KO가 안 되겠어? 근데 내가 시작하자마자 KO로 졌어. 프로모터가 빠가야라고 그러는 기억이 나. 빠가야라고서.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는 다 복수할 거야. 그래서 내가 또 한국으로 왔어. 로드FC에 태동이 된 거예요. 내 후배, 내 제자들이 내 딴에는 그때 당시에 이런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다. 내가 한국에 큰 시합을 만들겠어.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가 가는 거야. 네가 시합한다 그래놓고서는 시켜놨더니 1라운드에 지고 찡찡대 이 새끼야. 꺼져. 이렇게 됐던 거지 그 사람은. 기성세대와 갑들의 세상도 분명히 이유는 있었더라. 지금 제가 프로모터의 입장이 됐어요. 꽤 큰 아시아에서의 시합의 단체가 됐어요. 나를 시합 시켜줘. 그러면 내가 미친놈 아니야?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너를 누군지 알고 시켜.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 중에서 왜 파이트머니 자기는 조금 주니?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안 해요. 밖에다 제가 상처를 입을까봐. 사실 이번 기회에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파이트머니를 조금밖에 받을 영향력이니까 그 선수의 파급 효과는 그 정도의 페이가 적당하니까 돈을 막 몇천만 원씩 줄까요? 그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그게 불공정한 거예요. 전 이거 인터뷰 나가면 어린 친구들한테 욕 먹습니다 진짜. 지금은 이제 과거의 일이니까 폭로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CJ의 대표님이 있었어요. TV의 대표님이. 워낙 대표님들이 많이 갈렸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UFC와 로드FC를 중계를 같이 했었어요. CJ에서. 저를 하루를 부르더니 로드FC 챔피언들을 UFC로 보내래요. CJ에서 혹시 보상을 해주실 겁니까? 이걸 왜 해주냐? 근데 제가 그걸 왜 글로 보내야 됩니까? UFC 중계도 로드FC 중계도 CJ에서 하니까 자기들 목적에 그게 맞겠죠. 저는 그때 30몇 살이잖아요. 못 배운 천한 놈이었을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키워서 내가 세계화가 되고 싶은 나를 저 몇 달 있다가 쫓겨났어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선수들의 앞길을 막는다. 아니 저는 막지 않았어요. 가고 싶으면 가. 난 내가 돈을 더 줄 사람들은 내가 잡을 거야. 그랬더니 아까 말한 못 받는 애들이 자기들의 일도 아니면서 자기들 어차피 UFC 갈 능력도 안 되고 로드 FC 있을 능력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금방 그런 얘기들을 묶어서 선동을 하죠. 로드는 UFC보다 돈을 안 주면서 해외 진출을 안 시키는 거야. 나쁜 집단이야. 아무리 투덜투덜 거려도 저희는 그냥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는 해결해 줘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제가 뭐라고 격투기를 책임져 주겠습니까마는 너무 이 운동을 좋아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치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버리고 가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이 대회를 세계 속에 우뚝 세워야만 스폰서와 시청률과 팬들과 이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그 사이클이 돌아가야 하나의 스포츠의 영역으로서 이것도 하나의 직업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너무 장투적이네. 하지만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꿈이 돈이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서글픈 얘기인 거거든요. 좋아하는 격투기를 해서 그게 꿈이야.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책임감이 좀 남아있어요. 해외 이제 매스컴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만큼 있어 이렇게 된 거지. 돈이 많다 그래야 또 좋아하고, 제가 얼마 있는지는 저만 아는 거죠. 물려받은 것은 가난해서 물려받은 게 없냐? 강한 도정정신 같은 거는 물려받은 것 같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산 상속은 아니지만 지금 근접하다? 우리 회사가 어디다 갖다 팔아먹으면 그 돈 이상은 받습니다. 지분도 다 내 거고. 그게 전혀 아닌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제가 나중에 혹시나 청문회 갔을 때 제가 이거는 재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